제4회 클라우드 보안과 서비스 인사이트 2022 둘째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넷 TV 김선혜입니다. 어제 첫째 날에는 하이브리드 워크 환경과 클라우드 컨테이너 환경에서 데이터와 중요 문서를 보호하는 방법과 클라우드 보안 관제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참여자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둘째 날도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세션에서는 베스핀 글로벌의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활용한 클라우드 보안 가시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션을 맡아주실 정현석 상무님, 두소희 매니저님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의 정현석입니다. 두소희입니다. 네,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발표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전환하고 있거나 전환을 검토할 때 보안을 먼저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클라우드 보안을 하겠다 하고 하면 굉장히 막막하다는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 어떻게 기업들이 이걸 준비해야 조금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많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적다라는 점.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된다는 부분이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보안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기존 보안과 틀리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에 맞게 보안 정책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 정책에 따라서 가시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클라우드 보안의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 세션에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으니 주의 깊게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라우드 MSP 기업 베스핀 글로벌에서 CIS와 보안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정현석입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국내 대기업, 도요타 자동차 등 글로벌 기업의 보안 사고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요. IT를 활용한 비즈니스 혁신,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하면서 보안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 역량이 보안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 중에서 클라우드 보안 사고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보안과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입니다. 베스핀 글로벌은 클라우드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업이기도 하면서 많은 기업의 클라우드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보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본 세션은 베스핀 글로벌이 클라우드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가이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클라우드 보안 위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보안이 기존 보안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후 베스핀 글로벌에서 도입한 강력한 클라우드 보안 방법을 소개드리고 베스핀 글로벌 두소희 매니저가 나와서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통해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보안을 쉽게 시작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보안과 무엇이 다를까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숫자들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첫 번째 숫자는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630% 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기업 기준으로 1년간 데이터 침해 비용으로 평균 38억이 들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클라우드 침해 사고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수치를 볼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진행될수록, 즉 IT가 비즈니스 중심이 될수록 사이버 공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클라우드 안에 있는 혁신 기술을 사용하면 할수록 보안은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공격이 약 630%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식의 사이버 공격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공격 유형이 있지만 최근 들어 많이 발생하는 침해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기존 모바일과 웹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클라우드 환경에서 동일하게 적용하여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을 노린 해커의 공격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해커는 보안에 취약한 사이트를 탐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의 아이디를 쉽게 얻어낸 후 이 아이디를 활용해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브로드퍼스 공격을 합니다. 이후 알아낸 패스워드를 통해 클라우드 환경에 접속하여 비트코인을 채굴하거나 다른 기업을 공격하는 거점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순해 보이는 공격이 마치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실상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침해 사고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MFA를 적용하거나 패스워드를 수시로 변경해 주기만 해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들이 편의성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혹시 다크웹이라는 사이트를 아시나요? 바로 해커들이 탈취한 기업의 정보를 사고 파는 곳이죠. 이곳에는 정말 많은 클라우드 계정 정보가 올라와 아주 저렴하게 거래됩니다. 얼마 전에는 국내 한 대기업의 데이터가 올라오기도 했죠. 공격자는 다크웹에서 클라우드 계정 정보를 구매하여서 깃허브 같은 곳에서 구매한 인증 정보를 활용해 클라우드 크리덴셜 정보를 탐색하고 클라우드 주요 자원에 접근하여 고객의 데이터를 탈취하거나 2차 공격을 위한 권한 상승을 하거나 또는 취약점을 이용하여서 취약점 스캐닝하여 무차별 공격을 감행합니다. 이때 미사용 계정을 삭제하고 주요 크리덴셜 정보를 암호화하여 보관하면 지킬 수 있는 공격이죠. 이런 사이버 공격을 받게 되면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은 사례는 랜섬웨어 공격을 통해서 기업의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보통 1밀리언에서 10밀리언 정도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는 클라우드 자원을 활용하여 비트코인을 수집하는 경우로 보통 기업에서 알게 되기까지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손해를 보게 되죠. 세 번째는 기업의 데이터를 탈취하여 파는 경우입니다. 많은 기업의 데이터가 해커들을 거래하는 사이트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다른 기업을 공격하기 위한 서버로 활용되죠. 얼마 전에 공격으로 활용됐던 해커의 서버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 서버 안에는 수많은 기업의 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에도 많은 피해를 겪는 사례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버 공격자를 검거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고 기업의 중요한 자산이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을 정도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때문에 현재 사이버 보안은 실제 보안 담당자의 책임과 이슈가 아닌 CEO 어젠다가 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기업, 즉 IT가 비즈니스 중심인 기업에서는 보안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보안 역량은 보안 규정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시작하여 혁신의 기술에 대한 보안, 데이터 보안, 무엇보다도 보안은 특히 한두 명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보안 조직의 역량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된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기업 내 담당자들의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또 클라우드 환경 자체가 기존과 같은 보안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클라우드 보안이 기존 보안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클라우드 기술이 완전히 다릅니다.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리소스를 구동하고 사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두 번째는 매년 새로운 기술이 본물처럼 쏟아진다는 것입니다. 현재 클라우드에서 새롭게 나오는 대부분의 기술들은 레거시 환경에서는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보안에 대한 준비도 안 됐겠죠. 또한 책임 공유 모델이 존재합니다. 즉 AWS와 같은 CSP에서 책임지는 보안 영역이 있고 사용 기업에서 책임지는 영역이 존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클라우드 보안은 그저 CSP에서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증권에 대한 수준이 많이 다릅니다. 이것이 클라우드 보안을 복잡하게 만드는 주범인데요. 예전에는 사람에 대한 권한만 통제했다면 클라우드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리소스, API 등에 대한 권한도 통제해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클라우드 보안은 레거시 보안과 완전히 다르다입니다. 그래서 기존 컴플라이언스, 기존 보안 기술, 기존 거버넌스, 기존 역량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사고의 99%가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된다는 점이 이해가 가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즉 클라우드 보안이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이 다른 환경에서 베스핀 글로벌은 어떻게 클라우드 보안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클라우드 보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는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두 번째는 이 보안 정책을 기반으로 복잡한 클라우드 보안을 가시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가 사용자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인데, 주된 원인은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정책 부재와 복잡한 클라우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는 툴이 없기 때문이죠. 보안 상태를 가시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가장 먼저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베스핀 글로벌은 매년 5개의 컴플라이언스 인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5개의 컴플라이언스 인증 기준으로 클라우드 정책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컴플라이언스가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요소, 운영의 특징을 잘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CIS와 같은 벤치마크를 기반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이것도 업데이트 주기가 너무 길고 리소스 기반 항목만 있어서 환경적인 요소와 관리적인 요소를 모두 반영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 직접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고,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클라우드 모범 사례, 클라우드 보안 운영 노하우를 기반으로 8개 카테고리의 28개 챕터와 61개 섹션으로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전 세계 모든 클라우드 보안 정책이 나오는 곳을 찾아서 핵심이 되는 몇 곳에서 만일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자동으로 가져오는 팔러시 부스터라는 것을 개발해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의 클라우드 정책을 확인하고 업데이트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가 만들어졌고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안 정책을 오픈 팔러시 에이전트, 즉 OPA 기반으로 자동화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ISMS, GDPR, HIPAA, CSI 벤치마크 등의 주요 컴플라이언스들도 자동화하였고, 무엇보다도 이 정책들이 쉽게 추가되고 커스텀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보안 정책들이 각각 필요에 따라 넣고 빼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유는 기술이 지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보안 정책도 계속적으로 변화해 줘야 합니다. 다음은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각각의 클라우드 리소스에 따라 15분에서 24시간 간격으로 파인딩 정보를 스캐닝하였고, 앞서 만들어 놓은 보안 정책을 대입하여 클라우드 구성에 대한 취약점을 가시화하였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보안 상태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점수로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정책의 중요도, 심각도, 클라우드 리소스의 중요도를 기반하여 계산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은 안전한 상태로 규정하였고, 실시간으로 그 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안 정책 구현, 취약점 스캐닝, 보안 점수 계산 개발, 이렇게 하여 1차적으로 가시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가시화 환경을 운영하려면 실행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 출시 혹은 클라우드 초기 구축 시 60점 이상이 되어야만 운영 승인을 해주었고, 클라우드 운영 후 1개월 이내 70점 이상, 3개월 이내 90점 이상이 되어야 하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원칙을 실행할 조직의 역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보안 점수 책임자를 CISO로, 클라우드 보안 점수 운영자를 SO로, 프로젝트 보안 점수 실행자를 SE로 각각 담당자를 규정하였고, 각각 역할과 봐야 하는 화면들을 정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프로젝트별로 보안 점수를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즉 용도별, 계정별, CSP별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게 하였고, 각 프로젝트별로 필요에 맞는 보안 정책을 넣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홈페이지 프로젝트는 ISMS-P를 적용하였고, 베스핀 글로벌 자체 SaaS 서비스는 옵스나우는 우리가 만든 강력한 보안 정책인 옵스나우 시큐리티 벤치마크를, ERP는 ISO 27001을 적용하여 점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고객이 클라우드를 운영할 때는 고객이 인더스트리에 맞는 컴플라이언스를 구성하여 고객별로도 점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일 이 점수를 관리합니다. 보안 운영자는 각 프로젝트 점수 변화를 매일 확인하여 미들된 프로젝트 담당 시스템 엔지니어에게 점수를 올리라고 요청하였고, 수정해야 할 바이올레이션 정보를 담당 시스템 엔지니어에게 전달합니다. 시스템 엔지니어는 보안 운영자에게 받은 보안 위반 사항 및 조치 방법을 확인 후 1일 이내에 보안 조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안 운영자는 보안 위반 사항이 수정되었는지 다시 확인하여 점수를 관리합니다. 초반에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점수가 많이 올라간 이후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최고 보안 책임자인 저는
회사의 모든 프로젝트를 보안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서 사용자 실수에 의한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치 방법에 대한 노하우도 쌓을 수 있었죠. 앞서 설명한 그 점수화를 통해 클라우드에 대한 취약점을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대부분은 사용자 실수이기 때문에 가시화를 잘하면 보안 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우리는 가시화에 대한 욕심을 조금 더 부려봤습니다. 그것은 클라우드 취약점에 대한 원인을 밝히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발생한 결과만 알 수 있었는데 발생 원인을 알면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취약점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 행위, 계정 정보를 분석해 봤습니다. 즉 발생 시간, 요청한 IP, 국가, 도시, 그리고 빈번한 로그인 시도와 롤 조회 등의 수상한 행위, 마지막으로 침입 계정을 종합하면 디테일한 로그를 살펴보아 정확한 공격 방식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시간, 장소, 행위, 계정에 대한 데이터를 취약점 발생 기준으로 분석하여 디테일한 감사 로그를 뒤져보면 정확한 발생 원인을 추적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 발생 원인에 대한 데이터를 모으고 AI로 분석하면 취약점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클라우드 정책을 만들었고 보안 정책을 점수화하고 90잔 이상의 유지를 원칙을 세웠으며 그 원칙대로 프로젝트별로 관리하여 취약점이 생기면 1일 내에 조치하고 이상 행위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80% 이상 클라우드 보안 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이런 툴을 고객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10월에 옵스나우 시큐리티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공개하였습니다. 고객은 낮은 비용으로 저희가 만든 보안 정책과 기능을 사용하여 클라우드 보안을 효과적으로 가시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백 개의 업체의 클라우드 취약점 진단을 통해서 보안 점수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평균 점수가 39.7점밖에 안 됩니다. 이 점수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클라우드 보안 점수는 몇 점일까요? 아래에 있는 이메일 주소로 연락 주시면 클라우드 보안 점수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베스핀 글로벌이 어떻게 클라우드 보안을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드렸는데요. 이제부터 베스핀 글로벌 두소희님이 나와서 여러분이 클라우드 보안을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핀 글로벌 옵스나우 시큐리티 엔지니어를 담당하고 있는 두소휘입니다. 이어서 그럼 옵스나우 시큐리티의 주요 기능을 살핀 후 실제로 옵스나우 시큐리티 가시화 툴을 이용하여 조치를 같이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보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클라우드 보안 사고의 99%는 사용자 실수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주요 기능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클라우드 보안에서의 공동 책임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아래 보기 중 사용자 책임 영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번 아야스 인프라 계층의 결함을 수정한다입니다. 나머지 4가지는 사용자 책임 영역 보안 요소로 사용자가 중요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이 그림은 AWS의 공동 책임 모델입니다. 한 번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선 보기에 4번 항목은 하단의 AWS 책임 영역의 하드웨어 영역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의 항목을 보시면 사용자 영역의 책임이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위반 정책 목록은 실제로 저희가 다수의 고객사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공통적으로 검출되는 보안 위반 정책들인데요. 이렇게 자주 검출되는 정책이 좀 전에 설명한 AWS를 사용하는 기업들이 자주 하는 보안 정책과 중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저희 베스핀 글로벌 자체의 벤치마크,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에 포함되는 정책들입니다. 정책의 심각도에 따라 하이, 미디엄, 로우로 나뉘는데 심각도가 낮은 정책이 특정 기업에 크리티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면 해당 기업은 심각도가 하이인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정책부터 보시면 루트 계정 내 IAM 계정의 사용자에게 MFA 설정을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정책입니다. 이 부분은 보안의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꽤 많은 고객사에서 나온 위반 정책입니다. IAM 사용자에게 IAM 정책을 직접 연결했는지 확인하는 정책이 있는데요. 심각도가 로우이지만 관리를 잘 하지 못할 경우 보안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입니다.
정책을 직접 연결하게 되어 특정 사용자에게 많은 권한이 부여되면 위협이 일어났을 때 큰 보안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에 IAM 정책은 그룹에 할당이 되고 사용자가 그룹에 포함되는 형태로 관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으로 EC2의 정책을 보면 EC2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에 IMDS 버전 2를 사용했는지 확인하는 정책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고객사에서 위반 정책으로 검출되었는데요. 버전 1과 버전 2가 있는데 버전 2를 사용하게 되면 더 안전하게 리소스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권장드리고 있는 정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안 그룹에 있는 세 가지 정책은 포트와 프로토콜을 NEIP로 열어놓은 리소스를 검출하는 정책인데요. 이 부분은 모두 앞서 보았던 포트와 IP를 공개하여 열어놓기와 연결되기도 하고 보안적으로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정책들입니다. 저희가 심각도를 할당한 기준은 여러 가지 컴플라이언스를 참고하여 할당했는데요. 때문에 넓은 바운더리에서 세 가지로 나눴지만 심각도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객사의 상황과 기준에 맞춰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또 보안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다크웹이라는 채널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는 기업에게 굉장히 큰 손실이기 때문에 보안 위협 예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클라우드 사고의 99%는 사용자의 설정 오류로 인해 발생합니다.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대안은 CSPM입니다. 그럼 실제로 고객사는 CSPM 솔루션인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활용하여 얼만큼의 보안 수준을 지키고 있는지 다음 장표에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사용한 고객 중 포블게이트라는 고객사가 단 3개월 만에 클라우드 보안 점수가 90점 이상으로 향상한 사례가 있는데요. 포블게이트의 경우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활용하여 클라우드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확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상세 가이드를 통한 위반사항 조치와 기업 자원에 대한 보안 강화를 3개월 만에 실현하였습니다. 그럼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사용하는 고객은 어떤 기준으로 기업의 보안을 관리할까요? 바로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벤치마크나 컴플라이언스들이 있는데 왜 저희만의 벤치마크를 별도로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기존 벤치마크에는 클라우드에 직접 적용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CSP 기능들이 빠르게 개발되는 흐름 대비 업데이트 주기가 상당히 길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컴플라이언스 항목들도 클라우드 환경, 구성, 운영 특징이 반영된 부분이 미비하고 클라우드에만 적용하기에는 범용적인 항목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적합한 정책들을 선별하여 베스핀 글로벌의 MSP 운영 노하우가 녹아든 차별화된 클라우드 모범 사례를 국내 최초로 정립하게 된 것입니다. CSPM 솔루션인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어떤 주요 기능이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모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옵스나우 시큐리티 주요 기능에 대해서 데모 영상을 함께 시청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대시보드 화면인데요. 보안 점수 추이와 CSP별 보안 점수를 보며 회사의 보안 준수도를 알 수 있습니다. 스캔 일시를 선택해서 특정 시간대의 보안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대시보드는 보안 관리자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평균 점수와 상세 리소스를 조회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컴플라이언스 관리에서는 저희 옵스나우 시큐리티에 존재하는 정책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5가지 CIS, ISMSP, ISO 27001, GDPR, 그리고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고 AWS, Azure, GCP별로 모든 컴플라이언스를 지원합니다. 현재 저희 프로젝트 대시보드에는 옵스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로 구성되어 있지만 ISMSP 혹은 GDPR 등 다른 컴플라이언스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프로젝트 목록에 현재 할당되어 있는 클라우드 계정을 취소하고 프로젝트 목록에 ISMSP 프로젝트를 할당하게 되면
ISMSP 기준으로 프로젝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변경한 프로젝트가 ISMSP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원하는 정책을 클릭하게 되면 상세한 설명과 어떤 리소스가 위반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매핑되어 있는지, 그리고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 조치 방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타임라인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리소스에 대한 변경 내역을 JSON 형태로 상세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희 옵슨나우 시큐리티는 총 3가지의 파일을 CSV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체 리소스에 대한 파일 추출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CSV 파일이 다운되고 어떤 리소스가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프로젝트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파일 추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옵슨나우 클라우드 시큐리티 벤치마크 기준으로 파일이 다운됩니다. 마지막으로 원하는 프로젝트의 리소스를 기준으로 파일 추출이 가능합니다. 새로 나온 기능 중에 프로젝트 감사라는 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는 이상 행위에 대한 탐지가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왼쪽에 퀵 픽처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자주 조회하는 항목에 대한 빠른 조회가 가능한데요. 예를 들어 로그인 실패 시도라는 항목에 대해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측 범례 필통을 통해 원하는 항목에 대해 더 상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는 로그인 실패한 사용자에 대해서 조회가 가능한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리전별 발생 이벤트 필터를 클릭하게 되면 리전별로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상세한 리소스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양한 범례 중 소스 IP만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범례를 선택해서 원하는 리소스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 행위에 대한 리소스 조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한 감지가 되었을 때 자세히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영상은 실제 보안 취약점 개선 조치하기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중요한 정책 중 SSH용 TCP/22번 포트에 대해서 같이 함께 조치를 해보면서 취약점 조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AWS 위반 정책 조치를 위해 프로젝트 대시보드로 이동합니다. 아래에서 내 프로젝트에서 컴플라이언스를 클릭하게 되면 컴플라이언스 기준으로 정책을 볼 수 있고 원하는 프로덕트를 선택해서 조치가 필요한 정책으로 이동합니다. SSH용 TCP/22번 포트가 특정 IP로 제한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정책인데요. 이렇게 아래 보시는 것처럼 어떤 컴플라이언스에 매핑되어 있는지 볼 수 있고 상세 내용과 조치 방법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타임라인을 클릭하게 되면
이번 변경사항에 대한 어떤 위반 변경사항이 있었는지 히스토리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철 테스트 러너라는 리소스 정보가 위반 사항으로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치 방법과 리소스 정보를 숙지한 후 AWS 콘솔 화면으로 이동해서 조치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싱가포르 리전을 선택하고 지철 테스트 러너라는 리소스 정보를 조회합니다. 그 후 인바운드 규칙 편집을 통해 22번 포트를 any IP가 아닌 특정 IP로 지정해 줍니다. 규칙 저장을 클릭하면 해당 위반 정책이 조치되는 것을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Current Role 스캔 일시를 선택해서 방금 조치한 정책을 클릭하게 되면 아까 위반 리소스 10개에서 9개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임라인을 클릭하면 아까 저희가 같이 조치했던 리소스 변경 내역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보안은 인증심사처럼 2년에 한 번이나 1년에 한 번 취약점 점검을 하고 개선하고 다음 점검 주기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좌측 그래프를 보시면 점검하고 개선을 진행하는 기간에는 보안 수준이 올라가지만 지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보안 수준이 바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클라우드 보안 점검 주기가 도래하길 기다리는 그 기간에도 클라우드는 항상 변하고 있고 새로운 보안 위협은 지속되고 있고 취약점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한 옵스나우 시큐리티를 제안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럼 다양한 CSPM 솔루션 중에서 왜 옵스나우 시큐리티인가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옵스나우 시큐리티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클라우드 보안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옵스나우 시큐리티는 고객이 클라우드 보안을 쉽게 시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기간에 기업의 보안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 베스핀 글로벌에서는 클라우드 보안 취약점을 진단해드리고 클라우드 보안 점수를 측정해드리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 링크로 컨설팅 신청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클라우드 보안의 시작, 옵스나우 시큐리티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